네, 이어서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학생 리포터 한 분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테스트 위너스 시간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말을 가꾸고 또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 가꾸미 활동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손영탁 학생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콘테스트 K 학생 리포터로 활동하게 된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손영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홍보대사 드림멘토의 회장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네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글문화연대에서 주관하는 우리말 가꾸미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홍보대사 활동까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훤칠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가꾸미 활동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MC분처럼 꿈이 아나운서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우리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말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대외 활동과 공모전 정리가 잘 돼 있는 그 올콘 사이트를 찾아가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우리말 가꾸미에 대해서 알게 됐고 네. 이제 보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신 것 같은데 우리말을 가꾸고 또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대외 활동하고 계신가요? 먼저 그 이름 그대로 네. 우리말 가꾸미잖아요. 네네. 우리말을 가꾸고 지키는 활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며 그 올바른 언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방송을 보면 가끔씩 저런 말 써도 되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가끔씩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순화시키고 또 청소년 언어 순화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목 도모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우리말 가꾸미 MT를 갔다 왔어요. 네. 저번 주에 목고지를 갔다 왔는데요. 그 다른 대외 활동에 비해서 이제 선남 선녀들이 많아서 네. 굉장히 설레고 왔습니다. MT를 목고지라고 한다니 놀라운 사실을 지금 이 현장에서 좀 알아서 저 좀 부끄러운데요. 그런데 박재근 차장, 이런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대외 활동을 들여다보면 우선 좀 그 사회공헌 측면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혜택을 특별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대외 활동을 통해서 뭐 사회공헌 쪽에 뭔가 새로운 뭔가를 좀 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새 기업들이 사회공헌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도 새롭게 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대외 활동에서 보니까 오히려 일반 다른 대외 활동보다 배울 게 더 많다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그 8기째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올해 8회째인데 그 대외 활동에 8기째면 그 기수가 좀 긴 편입니다. 적은 것도 아니고요. 네네. 보통 뭐 1, 2회 하고 없어지는 대외 활동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렇게 좀 역사도 좀 돼 있고 한글을 또 가장 우선시하는 한글을 우리의 소중한 한글이잖아요. 네. 한글을 좀 널리 알리자는 그런 취지의 좋은 대외 활동이니까 한번 꼭 혜택 많은 대외 활동을 그 참가하는 거 그런 것만 쫓아도 참가하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한글을 사랑하고 널리 알리는 대외 활동도 참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네요. 정말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대외 활동인 것 같은데 네. 1차 서류 전형 또 2차 면접으로 진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정보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처음에 이제 1차 서류를 쓰려고 이제 봤는데 네네. 지원 동기랑 이제 자기소개 그리고 우리말 가꾸미를 활동하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자신의 경험을 많이 물어봤었고요. 네네. 1차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2차 면접장을 가봤는데요.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심사위원 분들이 저는 어르신 분들일 줄 알고 긴장을 많이 하고 갔었는데요. 네. 가보니까 다 또래 분들이시더라고요. 오. 네, 거기서 첫 번째로 먼저 놀랬고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시험을 카메라 테스트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렇죠. 거기 갔을 때도 이제 카메라 테스트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뉴스 읽고 또 현장 리포팅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면접을 다른 분들과 함께 보게 됐는데요.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이제 우리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또 자신의 가치관이나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이 물어봤었고요.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한테 친화력을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저에게 몇 점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4.8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네. 빵 터져가지고 아마 합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박재근 차장, 이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면접 질문을 할 때 심사위원이 또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그 젊은 분들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 안에 답이 있다고 봐요. 같은 또래라고 하면 생각 자체도 비슷하거든요. 이게 젊게 접근하시면 돼요. 젊은 사고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젊다고 해서 그 좀 편하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좀 과장을 하거나 좀 도를 넘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명확한 건 하나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 뭔가 꼭 할 겁니다라는 그 명확한 한 부분만 보여준다면 심사 뭐 이런 면접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진솔하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우리말 가꾸미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공공 언어들이 참 많다고 아까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이제 8기로 우리말 가꾸미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1기부터 7기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이제 지하철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스크린 도어라고 했었는데 네. 요즘은 안전문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아, 네. 그게 우리말 가꾸미에서 이뤄낸 성과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MT의 순 우리말이 목고지라는 것도 알게 됐고 파이팅이라는 말의 순 우리말이 아리아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리아리요? 네. 네. 그래서 목고지에서 아리아리라는 말을 한 100번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 활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 정도 많은 정보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시다면 같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평소에 그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네. 비속어나 은어를 좀 안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 가꾸미라는 역할까지 이제 받게 됐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올바른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콘테스트 K 리포터로도 활동을 하게 됐는데 네네. 활동을 많이 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더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리아리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콘테스트 위너스 손영탁 학생 리포터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